3번 농담입니다. 빈칸이요. 필요성이 아니고 빈칸인 건데 애매모호하네요. 빈칸 뒤를 보니까 It's hard to keep moving. 어렵대요. 계속 이동하는 건 In city space, 도시 공간에서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너무나 많은 템테이션이 있는 머물 만한. 이동하기가 어렵다. 좀 더 읽어볼까? In contrast, 정반대로 are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정반대로 많은 새로운 쿼터나 컴플렉스가 있다. That many people walk through but rarely stop or stay in.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고 rarely는 동사를 부정해요. 이게 도시 얘기를 하는 건가? 좀 긴가민가네. 첫 줄로 가보자. 필요성이라는 말을 찾으면 되나? 첫 줄, city quality is so crucial. 도시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For optional activities, 활동에 that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머무르는 활동 can ofte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 measuring stick, measuring 하는 스틱으로 for the quality of city, 도시의 질에 as well as of its space, 공간뿐만 아니라 many pedestrians in a city, 아래쪽에 있습니다. 많은 보행자들 도시에서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of a good city. necessarily에다 세모 쳐볼래? 빈칸에 아까 necessary가 있었잖아. 재진술인가? 많은 보행자가 도시에서 반드시 indication은 아니래요. good city quality, 좋은 도시의 질에.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으면 도시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건 아닌가 봐. Many people walking around can often be a sign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많은 사람들 걸어 다니잖아? 그럼 그게 사인일 수 있대. 불충분한 transit options거나 or long distances, 거리가 멀다라는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다양한 기능 사이에서 도시에. Conversely, 반대로 it can be claimed that, 주장될 수 있죠. A city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걸어 다니질 않아요. 그런 도시가 often indicates good city quality, 좋은 도시 퀄리티랍니다. In a city like Rome, 로마 같은 도시,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많은 사람들이요, 서 있거나 앉아 있죠. In squares, 광장에서,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 바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that is conspicuous, 눈에 띄는 사람들인가 보지. 그리고 그건 필요성이 아니고요. 빈칸 때문이랍니다. 이 앞에 재진술 되어 있는데 현관편 들어봐봐. 자, 현관편으로 위에서 그거부터 하고 갈까? 첫 번째 문장. 도시 퀄리티 너무 중요해. 그래서 머무르는 활동이라는 게 그게 도시 퀄리티를 메저링하는 스틱이래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문장을 뒤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도시 퀄리티를 따질 때 머무르는 활동이 그게 메저링 스틱이랍니다. 그래서 빈칸에서 이제 5줄 위에 conversely부터 현관편 쳐봐. conversely부터 어디까지 치냐면 빈칸 한 줄 위에 conspicuous까지 치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도시가요. 좋은 city quality랍니다. 로마는요. 많은 사람들이 스탠딩하거나 앉아 있어요. 걷기보다. 그럼 로마는 도시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아니고 도시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어차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앉아있거나 서있는 활동이 많으면 퀄리티가 좋은 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퀄리티 안 좋은 거, 이런 거니까. 1번, 도시의 퀄리티가 너무나 환영적이다. 그럼 좋다는 얘기죠. 그럼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2번, 공공공간은 이미 차지가 되어 있다. 탈락. 공적 공간이 이미 차지가 되어 있으면 걸어다녀야지. 어떻게 앉아있거나 서있니. 3번,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아니, 도시 퀄리티가 좋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 4번, 주된 여행자들의 스팟은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걸어 다니지. 5번, 도시의 행정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왈왈왈. 뭔 소리야 이거?
행정부 얘기가 없습니다. 5번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첫 번째, 주장을 찾아서 대입하면 되고 OX를 하면 됩니다. 일치 불일치. 오른쪽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을 저걸 적어주세요. 읽어보면 도시 퀄리티를 측정하는 걸 머무르는 활동으로 한대. 머무르는 활동이 있으면 퀄리티 좋은 거, 없으면 사람들 걸어 다녀요. 그래서 도시 퀄리티가 좋으니까 로마 같은 도시는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겁니다. 됐나요? 해석도 해보자. 다음 페이지 볼까? 요약을 해보면 짠! 1번입니다. 도시 퀄리티가 so crucial, 너무나 중요해서요. 선택적 활동에, 그래서 so 대절이네. extent는 정도, 머무르는 활동의 정도가 종종 사용될 수 있어요. 측정하는 잣대로 퀄리티를 도시의 공간뿐만 아니라, 즉 머무르는 활동이 도시 퀄리티를 측정한답니다. 2번, 많은 보행자는 도시에서 반드시 표시는 아니에요. indication. 좋은 도시 퀄리티의 표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transit option, 운송의 선택권들의 사인이며 or long distances, 먼 거리의 사인이죠. 도시의 다양한 기능 사이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운송 선택권도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주요한 다양한 기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고, 즉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3번, 반대로 주장될 수 있죠.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도시는 종종 좋은 도시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4번, 로마 같은 도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 있거든요, 광장에. 걷기보단 눈에 띄는 걷기보다는 앉아있거나 서 있답니다. 5번, 그게 듀투가 때문에죠, 명사면. 필요성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도시의 퀄리티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inviting은 매력적이냐 뜻이, 초청하는 거니까. 6번, 어렵죠. 계속 이동하는 건 도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머물 유혹이 있는. 7번, 정반대로 많은 quarters가 구역, complex는 복합단지, 구역과 복합단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거의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은 도치되어 있는 거야. 주어는 many new quarters and complex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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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in contrast. 원래는 도치돼 가지고 are 주어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다. 3번은 복습이 숙제고요. 4번도 해보자. 근데 우리 4번을 할 거면 순서 삽입 풀이법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으로 보면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절 보세요. 대의를 파악하는 거. 이 글을 왜 썼지? 얘는 결국에 주제와 주장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한 문장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다음 문장으로 이해하는 주제와 주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어휘 추론, 함의 추론, 빈칸 추론, 제거도 여기 포함돼요.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 제거도. 그 다음 뒤에 중문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빈칸은 대입항 유형이야. 근데 얘와 다르게 순서 삽입은 한 문장을 이해 못해서 주장을 찾아봐야겠다라는 건 이거 답을 찾는데 큰 의미가 없어. 얘는 개별적 문장, 소재, 방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글을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퍼즐놀이 같은 거야.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오고 얘가 이 다음에 붙고 이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단문 해석력, 어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얘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모든 걸 해석해서 풀겠다. 그러면 내가 해석이 되면 풀죠? 해석 안 되면 못 풉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늘질 않아요. 그럴 거면 해석을 엄청 해야지. 누구처럼? 나처럼. 나는 밥만 먹고 해석만 하잖아. 그럼 난 되죠. 근데 너네는
밥 먹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탐구 등등등을 여러 개를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석력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 독서를 했거나 영어를 오랫동안 해왔으면 웬만한 거 다 되겠지만 결국에 철학적, 과학적 질문은 안 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익혀서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대로 해보세요. 1번에 대명사의 술치가 나와 있다는 건 문장이 they로 시작하면 앞에 복수명사가, is로 시작하면 단수명사가, he or she로 시작하면 단수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 걸 지켜줘야 돼. 2번 this means, it means 지시 대명사로 시작하면 앞에 있는 소재를 그대로 이어가며 방향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내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this means 이 말은 뭐냐면 블라블라블라야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 다음 3번의 별표 지시 형용사는 엄청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this car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러한 자동차 앞문장에 car가 있을 거다. 이게 딱 붙어야 돼. 이거 없잖아. 앞문장에 vehicle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vehicle도 또 차량이죠. 그럼 동의어죠. 아니면 앞문장에 사람들이 2에서 11명까지 탈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많이 쓰는 운송수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설명돼 있다고. 더 쉽게 하면 이러한 과일이면 사과, 배, 딸기, 감, 귤이 돼 있어요. 이러한 과일 이렇게 요약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답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 이러한 명사면 단수, 이러한 명사들이면 복수고 그러한 명사나 명사들은 앞에 있는 겁니다. 서치가 붙으면. 그리고 4번 부정대명사는 잠깐 줘보세요. 여러 번 하지만 그래도 또 해야지. 의미를 알고 있어서 2개 있어요. 그리고 3개 이상 있고 여기는 여러 개의 집단들이 여기도 3개 이상 있습니다. 이때 하나를 우리가 원이라 그래. 예건. 하나면 원이잖아.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는 항상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를 붙여요. 남아있는 건 그거 the other라고 합니다. 남은 하나. 그래서 하나면 원, 남은 하나는 the other예요. 똑같이 3개 이상일 때도 얘가 하나 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나머지니까 더를 붙이고 2개면 복수니까 the others로 합니다. 됐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그래? 또 다른 하나? 어떠한 거나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단수명사라고 지칭해요. 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도 남은 마지막 하나는 the other겠죠. 많은 집단 중에 하나의 집단을 우리가 sum이라고 합니다. sum. 그냥 얘라고 할게. 얘가 sum이야. 그럼 sum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the others라 그래요. 얘도 the others고. 근데 또 다른 sum도 있잖아. 과학자가 우리나라만 있지 않잖아요. 미국 과학자들. 또 다른 여러 놈들을 우리가 others나 other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법을 내면 another 다음에 단수, other 다음엔 복수인 거야. 근데 이걸 적은 이유는 글을 쓸 때는 내가 다양한 요소를 쓰고 싶어. 근데 지도에다가 높낮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음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것도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 있잖아. 어둡게, 밝게 이런 식으로. 그럼 높낮이를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등고선을 그리면 돼요. 맞죠? 그럼 내가 또 다른 방법인 등고선을 그리는 것을 하면 앞에 음영 처리하는 얘기는 끝났어요. 안 해요. 소재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사과가 블라블라블라인데 보기 4번 뒤에 또 다른 과일인 사과는이면 여기가 최초잖아. 그럼 답 그냥 무조건 5번이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는 알고 있어야 돼. 얘를 아래쪽에 여백에 이걸 적어놓자. 2개일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3개 이상일 때 하나는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명사.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나머지 2개는 the others. 여러 개 집단에서 하나의 집단은 some, 또 다른 집단은 others나 other 복수명사, 나머지 모든 집단은 the others입니다.
너 중학교 때 한 걸걸? 나한텐 고양이 3마리가 있어. 첫 번째 고양이는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고양이는 블랙캣이고, 나머지 하나의 고양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소재가 전환되는 겁니다. 쓰면서 들어봐라. 내가 아주 기분 더러운 꿈을 꿨는데. 개꿈인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꿈인가? 내 꿈을 꿨는데 좀 야한 꿈을 꿨어. 침대에서 누구랑 와 뒹굴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에픽하이 알아요? 투컷인 거야. 투컷이랑 나랑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그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투컷은 타블로랑 미스라치랑 가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꿈 갑자기 상황이 바뀌잖아. 나랑 투컷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투컷이 나를 안고 나도 안고 거기서 내가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홍석천이 왔어. 야 니네 나한테 뭐 말할 거 없어? 그래서 하다 잠에서 깼어. 그래서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근데 숙제를 다 했네. 제전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갑자기 상황이 떨어지니까 결혼식장인데 옆에 신부가 있는 거야. 나랑 결혼하나 봐. 그래서 옆에 딱 봤는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남자입니다. 근데 이 미친 녀석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나랑 걔랑 신혼여행을 갔어. 그래서 둘이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웠어.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눈을 빵 떴어. 꿈이었구나. 옆에 봤는데 옆에 내 동생 진짜 자고 있어. 옛날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같이 자가지고 한 침대에서. 그 다음부터 걔랑 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형제건 남매건 자매건 그 형제 자매가 있으면 본인의 형제 자매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야. 내 동생 내가 봤을 때 별론 것 같거든.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막 그 여자애들한테 막 이렇게 선물 받아오고 편지 받아오면 나 좀 그 여자애들이 정신이 나갔나라고 생각했어. 이런 놈을 보고서 왜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렸을 때는 얼굴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크고 나니까 나랑 내 동생이랑 엄청 닮았대. 여기 코랑 눈이랑 입술이 엄청 닮았어. 잠깐, 코랑 눈이랑 입이 닮으면 다 닮은 거 아닌가? 엄청 닮았어. 깜놀. 써노, 네가 봤을 때 누나 이뻐? 그냥 남들은 이쁘다고 하죠. 뭔 소리야, 임마. 밖에 나가서 가정 욕하지 마. 동현이, 내가 봤을 때 엄마 이뻐? 없네요. 왜? 네, 야, 남의 엄마한테. 아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 부모한테? 서연아, 아빠가 좀 멋있게 생기셨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채연이 안 해봤어?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할머니 닮았어요? 할머니 딸이야? 할머니 딸은 엄마인데. 거의 약간 루머 같은 건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엄마의 염색체를 하나 더 가자. 그래서 외모건 성격이건 뭐건 엄마를 닮았을 거다. 너 첫 번째 아들이지? 아들. 잠깐만. 첫 아이. 너 누나 있지? 동현이 너 형이니? 네가 첫 아이야? 네. 너 엄마 닮았지? 아니요, 미안합니다. 반대로 첫 번째 딸은 아빠의 염색체를 하나 더 가자요. 채영이 첫 번째 딸이야? 너 아빠 닮았지? 아빠가 할머니 닮았지?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건 다 그냥 사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나 궁금하네, 승현아. 너 오빠 어떤 거 같아, 남자로? 잘생긴 거 같아? 승훈이 괜찮아. 실제 그리고 승훈이는 외모보다 성격이랑 이런 게 더 괜찮은데? 너한테는 안 그래? 그렇군요. 오빠가 또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는 다르지.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승훈이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야. 탑 퀄리티입니다. 아주 좋은 퀄리티예요. 그 심성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평가했을 때 아주 괜찮아. 승훈이 운동도 하잖아. 아주 좋아요. 수민이 오빠 있나? 그럼 동생? 네 동생 남자 여자야? 잘생겼어? 걔는 너한테 이쁘다고 그래? 동생 중에 누나 되게 이쁘다라고 하는 애가 있나? 없나? 미안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렸을 때 사진 봤어. 근데 놀라운 일은 저랑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머리 길면 엄마야. 웃어? 우리 엄마 외모 비웃음? 그게 첫 번째 엄마는 one, 또 다른 엄마는 another, 나머지 엄마는 the other. 이렇게 가는 거죠. 관사, 5번의 관사. 자, 누군가는 더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아니에요. 영어는 유일한 건 더를 붙여 나옵니다. The Earth나 The Pacific이나 The Moon이나 The Sun이나 나오죠. 더 명사 나온다고 두 번째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어와 언 붙은 명사나 복수명사가 등장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제 더 명사는 두 번째예요. 이때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와 언 단수인데 갑자기 뒷문장에서 더 복수명사로 쓰인다면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부사 및 연결사가 엄청 중요해요. 부사와 연결사는 글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너무나 좋죠. also가 등장하면 보통 소재는 두 번째 얘기의 시작이며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새로운 소재가 추가되겠죠. 이처럼 부사 연결사 역할을 알고 있으면 다 꼼꼼히 해석하지 않아도 글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같은 건 앞과 뒤의 말이 정확히 똑같은 거고 앞에가 좀 더 일반적인 거고 뒤가 좀 더 구체적인 거. 이처럼 하나씩 정리하면 해석이 좀 안 돼도 얘와 얘는 이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적 however, but, unfortunately, yet, still, though가 있는데 though는 또 아래쪽에 although AB, though AB, even though AB에 또 들어가 있죠. despite와 in spite of는 전치사입니다. nevertheless와 nonetheless는 부사입니다. 근데 though는 왜 두 번 들어가 있냐? 잠깐 저 좀 보세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하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역접인 거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잖아. 근데 문장 중간에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였죠. 뒤에 주어 동사가 없죠. 이때가 그러납니다. 이럴 때가 그러나요. 이때는 뭐에도 불구하고고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나라 위쪽에 보면 도우만 t가 소문자죠. 나머지는 다 대문자인데 그래서 그 표시를 한 거고요. 대조는 역접과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되지만 정확히는 앞과 뒤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씁니다. 즉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져요. 혹은 소재가 정반대로 틀어집니다. 사과의 이점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와 반대로 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반대로 틀어지는. On the other hand, by contrast, in contrast, while, whereas, on the contrary, conversely, contrary to A, B 이런 것들이 있고 상반의 별표 앞에 내용이 아니고 뒤에 내용이다 할 때 씁니다. instead가 대신에, rather가 오히려, alternatively는 그게 아니라면 alternatively 아래쪽에 적읍시다. 그게 아니라면 뜻이 그게 아니라면 결론 보통 부정적인 얘기에 이유들을 댈 때 이러한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거야 이럴 때 써요. alternatively는. 자 아무튼 이런 놈들 앞에는 부정표현이 있어야 돼. not이나 never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내용으로 부정이 있어야 돼. 부정적인 단어 같은 거. 그게 있어야 얘를 씁니다. in과
앞문장과의 인과를 나타낼 때 쓰지만 글 전체를 정리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보통 마지막에 등장하고 뭐 단순 인과관계면 언제든지 중간에도 올 수 있어요. Therefore, thus, hence, accordingly, as a result, in consequence, consequently, for this reason, these reasons 이런 것들이 있고 so that절 할 때 so 원인, that 뒤에가 결과고 그냥 컴마 so that은 그래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를 만들 수 있고 to 용법도 to 원인, to 결과입니다. 그 다음 앞쪽에 원인의 내용이 있으면 뒤에서 that is why, this is why 결과 이렇게 나오고 앞쪽에 결과의 내용이 있으면 that is because 원인, this is because 원인 이렇게 내용이 위치합니다. 요약 및 결론 앞에 구체적인 것들 혹은 글 전체를 다시 정리할 때 쓰는데 보통 마지막에 위치하는데요. 중간에 세부적인 것을 정리하고 설명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요약 및 결론을 보면 in short, in brief, in sum, in summary, to sum up, to put it simply, put simply, on the whole, in general, in conclusion, in this way, in this view 이런 식으로 쓰고 비교 및 비유도 별표 오른쪽 여백에다가 예시 다음이라고 쓰세요. 예시 다음 비교 및 비유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첫 번째 예시하고 똑같은 예시를 할 때 소재만 바꿔서 쓰는 거야. 그래서 A의 예시가 있고 B의 비유가 있으면 A, B가 이어져야 돼. 나 봐봐. 말로 하면 이해 안 되지? 순서상 A에서 예를 들어 하고 X는 좋은 거야 하고 B에서 비슷하게도 Y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소재는 바뀌죠. 근데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A, B로 되면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비유는 likewise, similarity,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이렇게 돼 있고 just as A, so가 있건 없건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하는 것처럼 B 하다예요. A 하는 것처럼 B 하다. 그 다음 no more blah blah than과 not blah blah anymore than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매력적이진 않지 라는 얘기는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 얘기고 A is to B, what C is to D는 잘 나오진 않지만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답니다. 엄청 예전에 한번 나오고 경찰대 시험에 한번 나오고 사관학교 시험에 한번 나오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고. 첨가. 앞의 내용과 방향은 똑같은데요. 소재가 추가될 때 덧붙이는 말이고 방향이 동일하고 소재가 반드시 추가돼요. Also,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more, moreover, what is more 이렇게 돼 있고 다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환원. 앞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살짝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뒤의 내용이 보통 요지일 확률이 높아요.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again, to put it another way, put another way. 앞에 있는 거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소재와 소재의 집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영어는 어차피 같은 소재를 설명하려고 나열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끼리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본 세팅이 있어. 나 봐봐. 어차피 영어 에세이를 쓸 때 인트로를 쓰고 바디를 쓰고 컨클루전을 쓸 때요. 얘가 일반적인 거고 얘가 좀 더 구체적인 거고 얘가 일반적인 거잖아. 이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영어는 에세이가.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거 먼저 얘기해. 그 다음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일반적인 건 그러니까 consequently 그러므로 하고 일반적인 얘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반복될 건 보통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단 일반적인 거 다음에 구체적. 끝날 때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건. 보통 단락을 여기서 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글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인 게 먼저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 이건 항상 줄만 돼. 이건 항상 상대적인 거죠. 내가 신체라는 주제를 얘기해야 팔, 다리, 몸통이 이 구체적인 거고 내가 신체보다 큰 개념이 뭐가 있지? 예시 잘못된 것 같다. 신체보다 큰 개념이 뭐가 있죠? 땡! 취소! 내가 민지, 한이, 다니엘을 얘기해야 뉴진스가 일반적인 거,
다니엘은 사라졌나? 민지한이가 구체적인 거. 뉴진스보다는 어두어가 좀 더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 풀이법. 책으로 보면 35페이지 얘기인데 그거 그냥 저를 보세요. 칠판으로 정리하자. 거긴 나중에 읽어보시고. 순서 어떻게 풀 거냐면 모든 순서는 다 이렇게 풀 건데 주어진 글을 읽습니다.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지? 를 판단하시고 B부터 읽을 거예요. 그 다음 C로 갈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C가 먼저야 B가 먼저를 잡아볼 거야. 두 가지만 잡고 그 다음 A 읽어야죠. A 읽고 A가 먼저야 C가 먼저야 C가 먼저야 A가 먼저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이렇게 잡을 거야. 그 다음 여기를 맞춰서 넣을 겁니다. 혹여나 여기 시작이 대인데 여기 끝날 때는 복수명사가 없어요. 그럼 이어질 수 없잖아. 그럼 그때 이 순서만 바꾸면 돼. C를 읽고 B를 읽고 나머지는 옆에와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만 잡는 거예요. 끝. 나 봐봐. 삽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문장을 읽고 얘는 문장이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플러스 장문법. 대명사가 있나? 연결사가 있나? 를 체크할 거야. 여기도 있으면 체크하긴 할 건데 보통은 그냥 소재만 체크하고 요식을 다 체크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갈 거니까. 그 얘네들은 각 문장의 응집성을 보거든.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게 서로 딱 붙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방향 및 소재의 단절이 생긴다면 그게 답이에요. 이런 건 다 뭘로 판단하냐면 소재, 방향, 저기 적은 글을 쓰는 법으로 하나씩 체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저렇게 풀이법을 알아도 결국에 나의 어휘와 구문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아. 4번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5번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런 고민스러운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땐 넘기고 가는 거야 그냥.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돼요.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두 번 봐도 너무 고민스러우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세요. 다른 거 보고 오면 좀 다르게 보여. 근데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결국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 같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안 될 이유. 안 될 이유를 하나라도 찾아봐. 안 될 게 여기서라도 하나라도 건덕지가 걸리잖아? 그럼 이걸 제껴. 반대로 보라고. 어차피 우리 눈은 뭔가를 보면 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요. 말 되게 만들어 그냥. 그러지 말고 말이 안 될 이유를 찾아. 여기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될 이유를 찾으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이유를 찾아. 하나라도 좀 건덕지가 보이면 얘를 제껴 나머지를 골라. 소구한다고 그래. 그게 그나마 좀 더 빨라요. 될 거를 찾는 것보다 안 될 거를 찾는 게 좀 더 빠르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35페이지에 거기에 다 써놨던 게 방금 설명한 얘기니까요. 꿀팁만 봅시다. 아래쪽에 꿀팁. 보기 5개 중에 A, B, C의 나열이 없기 때문에 선우야 책을 봐야 돼. A와 B가 이어집니다. 답은 무조건 C, A, B. A, B, C가 없으니까. C가 100% 마지막이네 이거. 그럼 답은 B, A, C. A가 100% 시작이네. 그럼 답은 A, C, B.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책으로 39페이지. 다 끝났어. 이거 하고 시계 해줄게. 주어진 글에서 소재 파악하라고 했죠. 근데 그 문장도 이해했고 방향도 판단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소재 파악하고 장문법을 체크해 놓고 두 번째, 각 문장의 응집성을 묻는 거니까 보기 사이로 꼭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문장이. 근데 좀 애매모호함을 일단 넘어가면서 이어져야 되는 것만 빨리 제껴 놓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도저히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면 주어진 문장에 있는 소재가 반복되는 걸 체크해 보잖아. 그럼 신기하게도 주어진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글에 소재가 특이하게 하나만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 앞뒤가 답이야. 소재는 비슷한 게 나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심 장문법에 주의를 하면서 읽으세요. 대충 해석하려고 툭툭툭 하지 마시고 대명사, 연결사, 부사 이런 거 다 확인하라고.
그리고 소재까지 겹쳐요.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소재까지 겹친다. 주어진 문장과. 그럼 아마 그게 답일 거야. 두 개가 남게 되면 너무 헷갈릴 때 더 어색한 걸 찾아 제거하세요. 그게 좀 더 빠릅니다. 꿀팁. 언제든지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1번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 이렇다? 나 봐봐. 읽으면 1번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설마 여긴 답이 아니겠지. 하고 4번, 5번에 찾다가 도저히 안 나올 때 있어. 그러면 다시 1번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4번도 여기도 완전 아니고 5번도 완전 아닌데. 그럼 앞부분에 위치하다는 얘기잖아. 앞에 내가 놓치고 간 거야. 초반에 그냥 쓱쓱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두 개 정답 보기가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38이 4면 39가 4, 3, 3, 5, 5. 이거 마킹하다 알거든? 걱정 안 해도 된다. 같은 적이 많았다. 역으로 순서는 같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앞에가 BA 있으면 뒤에는 CBA, 앞에가 ACB면 뒤에는 BAC 등으로 다 바뀌었어. 딱 한 번. 재작년인가? 딱 한 번만 두 가지가 같은 배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CAB, CAB였나? 근데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되면 뭔가 법칙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날이 수능날에 그렇게 똑같은 게 나왔거든.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년간을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순서도 이제는. 웬만하면 같은 배열은 아니지만 똑같은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만 체크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은 배열 골라도 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좀 긴가민가 하네.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하니까. 같은 배열일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수능날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우 진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다 윤석열 때문이야. 어우 그때 윤석열이 갑자기 화나가지고 수능에 영어를 과학 철학 지문 빼! 쉬운 걸로 내! 대신 어렵게 내.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교수들이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 지문을 어려운 걸 내지 말고 시험을 어렵게 내라고 했더니 오케이 해서 보기를 헷갈리게 하면서 심리 싸움을 걸었어. 20년 동안 순서 배열이 똑같은 적이 없었잖아. 근데 똑같은 게 나오면 학생들은 심리 싸움에 걸리잖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누구는 에라 모르겠다고 두 개 똑같은 거 고르고 누구는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딴 걸 골랐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감점을 시키려고. 그 모든 게 다 썩녀리 때문에. 이건 정치색을 다 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제 생각에 난 김건희 이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건 다른 얘기지. 김건희 이쁜 거야. 왜냐면 나이가 환갑이 넘었잖아. 안 넘었어? 넘었어? 아무도 관심 없죠? 성형했잖아요. 성형해서 이쁘면 이쁜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너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결혼을 약속했어. 선우야.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어릴 적 사진을 봤어. 그러다가 20살 이후에 사진을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야. 지금은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너가 뭐 할 거야? 상관없죠. 뭔 상관이야. 채연아.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 직전인데 알고 봤더니 대머리였어. 여태까지 가발이야. 어떻게 할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맨날 벗고 다니겠대 이제. 결혼할 거니까. 그 완전 빡빡이는 아니야. 옆에는 머리가 있어. 재현아. 그 옆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기르고 다니겠대.